50번 유전자 키 부패에서 조화로. 삶은 우리를 새로운 여정으로 이끌고 우리의 평정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사실 삶은 매우 자비롭고 관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더 높은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평정심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우러 이곳에 왔습니다. 충격조차도 은총과 함께라면 우리를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끌어올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정이 진정으로 안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50번째 유전자 키 CD 조화. 안녕하세요. 유전자 키 가이드 샤론입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유전자 키 50번 2번 라인의 날입니다. 그림자는 부패, 선물은 평형, 그리고 CD는 조화, 즉 영어로 하모니죠. 특히 50번의 그림자 부패는 손상된 데이터의 개념입니다. 인간이라는 하드웨어의 DNA 속에 바이러스가 있고 우리가 자궁에서 성장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바이러스 또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조상이 남긴 유전적 패턴과 함께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 본성의 본질이 손상되고 본래지에는 무명, 즉 어둠으로 덮입니다. 어둠 속을 헤매니 여기저기 부딪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생로병사에 괴로워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나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고통도 받습니다. 이렇게 삼사라, 즉 삶의 수레바퀴가 돌아갑니다. 사실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수도 없이 체념하고 포기해 왔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림자 반응이죠. 체념이 계속되며 해도 안 돼 하는 신념으로 되고 카르마가 쌓입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유전자 키는 50번 선물과 CD를 통해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티핑 포인트. 티핑 포인트란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란 뜻인데요. 엄청난 변화가 작은 일들에서 시작될 수 있고 어느 시점, 즉 임계점에 이르면 급속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안에는 우리 자신을 해치고 손상을 일으키는 많은 습관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습관들을 하나씩 식별하고 무력화시키며 새로운 습관과 조화로운 패턴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건강한 습관들이 임계점을 넘으면 카르마를 소멸하고 손상되었던 본성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50번 그림자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제게 50번은 또 한 차례 신받다였습니다. 신받다? 무슨 얘기냐고요? 지난 9월에 제 몸이라는 하드웨어에 다시 문제가 생겼고요. 저는 꽈당하고 제대로 넘어졌죠. 하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50번 메시지를 적용을 했고 임계점을 넘어가며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존재로 재탄생했습니다. 사연인 즉슨 9월 어느 날부터 무슨 일인지 몸이 계속 부었습니다. 손발이 항상 차갑고 저렸고요. 3kg 정도 갑자기 살이 찌며 생기를 잃고 머리카락은 매일 한 줌씩 쑥쑥 빠지고 주름살이 늘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불편하고 속상했죠. 그런가 하면 에너지가 머리로 올라가 상기가 되더니 계속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한 번은 두통이 세게 와서 이러다 쓰러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고독사네 싶었죠.
삐용삐용 샤론의 글로벌호에 빨간불이 들어왔죠. 저는 50번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3번의 그림자 혼돈에 빠졌고요. 매일 앉아서 4-5시간 책을 봐서 그런가? 왜 상기가 되었지? 아니면 노화로 뇌혈관이 좁아졌나? 뇌졸중 초기 증상인가? 갱년기인가? 아니야, 암이 나도 모르게 재발한 걸일 수도 있어. 천식약도 계속 먹는데 이번엔 또 뭔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나도 늙고 몸에 계속 탈이 나네. 어쩌지? 걱정에 염려에 절망까지 가세하며 마음도 바빠졌습니다. 이 마음이 괴로워 저는 우체투지를 했습니다. 절을 하며 한참 울고 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자복에 앉아 제 마음을 가만히 바라봤죠. 고진멸도, 사성제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삶은 고해, 우리 삶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가 끝나 좀 괜찮다 싶으면 다시 다른 문제가 생기고는 하죠. 제 삶도 그런 여정을 가고 있는 것뿐이고요. 지난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그게 끝이 아닌 거지요. 큰 흐름이 보이자 저는 예전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위기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 지금껏 나는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하며 자유로워졌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 할 수 있어, 샤론. 이번 기회에 몸과 삶의 전환을 이루어보자. 차츰 제 안에서 에너지가 솟았습니다. 그래, 샤론호가 폭풍을 만났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저는 스스로에게 생명력, 건강한 몸과 삶이라는 화두를 주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화두 속으로 제대로 풍덩 빠졌습니다. 태풍에 대처하려면 태풍의 크기와 풍속, 방향,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먼저 몸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위해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제 증상들을 키워드로 해서 인터넷에서 폭풍 검색을 하고 수십 개의 관련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건강 정보들을 기반으로 제 습관들을 재정비했죠. 매일 명상과 요가 등 건강한 습관도 많았지만 12시 넘어 자는 습관도 있었거든요. 잠들기 전에 얼굴과 몸 마사지를 시작했고요.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스트레칭도 합니다. 하루 3끼 건강식단에 더 정성을 들이고 영양제 항목도 몇 가지 늘렸어요. 몇 년째 로션만 바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앰플과 영양크림, 마사지팩을 추가했고요. 헤어 에센스와 드라이어를 새로 구매해서 모발 보호와 케어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두 차례 카페에 가던 것을 주 5회로 4-5시간 앉아있던 것을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커피가 뇌를 너무 각성하지 않도록 하루 반잔만 마시고요. 기상 직후 오체투지와 호흡 명상을 하고 오전에 3,000보를 걷고 오후에는 요가와 마음 수련을 하고 또 추가로 헬스클럽에서 근력운동과 달리기를 합니다.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위해 청소도 자주 하고 설거지도 그때그때 합니다. 제 관점과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코치와 계속 대화를 하고요. 이렇게 저는 수십 가지의 건강 습관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습관을 섬세하게 바꾸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이 과정에서 작은 변곡점들을 지나며 기뻤는가 하면 너무도 쉽게 예전 습관으로 되돌아가며 좌절도 했고요. 머리는 계속 아프고 몸 부은 것은 가라앉지 않으니 효과가 있는 건가 의심도 들었던 지난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정을 신뢰하자며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한 발, 두 발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2주, 3주. 어느 날 제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헬스클럽 가기 전 저항도 덜하고요. 몸을 움직이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 몸수련 시간에 문득 허리가 부드럽고 편안하네. 살짝 삔 것 같아 며칠 불편했는데 하는 알아차림이 있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를 준비하면서도 저는 결단했습니다. 절대로 예전처럼 밤을 새지 않겠다고요. 푹 자고 잘 먹고 틈틈이 쉬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만세. 저는 저와의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제 오전에 먼저 걷고 카드뉴스 원고를 준비했고요. 오후에 쉬고 다시 원고를 썼어요. 저녁에는 우체 투지와 마음 수련을 하고 헬스클럽에서 복근과 광배근을 다졌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코칭을 끝내고 3,000보를 걷고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드뉴스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니 삶의 압력이 커지고 그만큼 간절해지니 실제 변화도 일어나네요. 이렇게 삶은 제 평정을 계속 시험하고 또 이렇게 덕분에 삶이 더 평정하고 조화로워집니다. 물론 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제 몸은 부어있고 건강검진 결과도 다음 주에나 나와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덕분에 삶의 지혜가 생기고 건강한 습관들이 생겼어요. 결과가 무엇이든 과정 자체가 선물이고 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멈추었고 새로운 나를 만났습니다. 나이가 드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건강한 습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이듦과 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화두가 유전자 키 50번을 만나 어우러지니 제 삶은 한편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압력을 환영합니다.